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볼 수 있는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부상자 없이 모든 선수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는 4-3-3 전형을 사용할 때 몇 자리의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좌우 풀백 자리에 워커와 진첸코 둘 중 어느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선발 라인업이 달라집니다. 워커가 선발로 나온다면 칸셀루가 왼쪽 풀백으로 배치되면서 칸셀루와 워커 라인이 형성되고, 반대로 워커가 아니라 진첸코가 선발로 나오면 진첸코가 왼쪽 풀백, 칸셀루가 오른쪽 풀백으로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아구에로의 부상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확실한 득점원이 되어줄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아구에로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승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아구에로 대신 제주스가 선발로 출전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요할 때마다 데브라이너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제로톱 전술을 사용할 때가 많았던 만큼 결승전에서 제로톱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텐데요. 또한 세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드리와 페르난지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로드리가 좀 더 많은 경기를 나왔지만 과르디올라가 중요한 경기에서는 페르난지뉴를 선발로 기용하는 경기가 많아서 페르난지뉴가 선발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인데요. 스털링이 이번 시즌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주전으로 뛰었지만 시즌 중반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반면에 포든은 시즌 막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포든이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첼시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맨디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태고, 캉테와 크리스텐센은 부상에서 복귀한 상태지만 컨디션을 얼마나 회복했느냐에 따라서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맨디가 경기에 나올 수 없다면 케파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비 라인에는 크리스텐센이 나오지 못한다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선발로 나오면서 제임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되거나, 반대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제임스가 중앙 수비수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캉테가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조르지뉴와 코바치치가 중원 라인을 형성할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첼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마운트와 하베르츠 대신 플리식과 지흐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경기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데브라이너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제로톱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요한 경기에서 제로톱을 사용할 때가 많았고,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과 2차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과 2차전에서도 제로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로톱을 사용할 때는 맨시티가 평소처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 조금은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른 역습을 시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역습을 전개할 때 데브라이너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동안 선수들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면, 이때 데브라이너가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뛰어난 볼키핑과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 그리고 포든이나 스털링, 마레즈처럼 빠른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었고, 제로톱을 사용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인 제주스를 측면에 배치시켜서 스피드가 빠른 제주스에게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맡길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3톱을 형성할 때 데브라이너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면서 제로톱으로 경기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톱을 형성한 상황에서는 역습을 전개할 때 가장 먼저 데브라이너에게 볼을 보내주고, 데브라이너가 좌우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을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제로톱을 사용할 때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첼시는 3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톱을 사용하는 팀을 만났을 때 수비수 한 명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 최후방의 수비 숫자를 충분히 남겨둘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으러 내려갈 때 첼시의 수비수들이 과감하게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따라가주고, 여기서 데브라이너의 볼을 빼앗아내거나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해주는 것이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가 평소처럼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친다면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로 이어지는 첼시의 공격진이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베르너의 플레이는 이번 시즌 첼시가 가진 가장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밌는 것은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칸셀루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최후방 라인을 3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첼시의 3톱과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1대1 싸움이 이번 경기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를 봐도 맨시티가 처음부터 3백을 들고 나오면서 첼시의 3톱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맨시티의 수비라인과 첼시의 공격라인이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첼시의 공격진이 맨시티의 수비진을 따돌릴 수 있느냐, 반대로 맨시티의 수비진이 첼시의 공격진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첼시의 공격수와 맨시티의 수비수가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첼시는 하베르츠와 베르너의 호흡이 공격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두 선수는 함께 출전했을 때 서로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다른 한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 마운트 또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한 발 뒤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방에는 베르너와 하베르츠, 바로 뒤에는 마운트가 위치하는 전형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데 이때 중앙에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르너는 발생한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처럼 전방에서는 하베르츠와 베르너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바로 뒤에서는 마운트가 위치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공격이 전개되기도 하는데요. 한편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칸셀로와 긴도안의 플레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칸셀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칸셀로는 볼을 전개할 때 중앙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칸셀로는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과감하게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칸셀로가 긴도안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긴도안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자유로워진 긴도안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시티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뛰던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때 칸셀로가 좀 더 높은 지역까지 과감하게 올라가서 플레이하게 되면 긴도안 또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칸셀로 덕분에 긴도안이 편안하게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긴도안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술 포인트는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공간이 발생하면 긴도안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긴도안은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맨시티는 긴도안의 득점 능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맨시티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올 수 있는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르디올라와 투엘, 전술적으로 뛰어난 두 감독의 대결인 만큼 경기 안에서 치열한 전술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팀으로 올라서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전술 포인트와 함께 경기를 보신다면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